아내가 그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그 친구 엄마와 함께 나와서 밤에 뭐 술을 마시러 다닌다거나 나이트클럽에 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로 카드 결제 내역을 봤더니 거의 매주 한 3, 4회 정도를 새벽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그런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주한 박혜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주실 사건이 불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불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이어트 약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약과 관련된 불륜 사건인 거예요? 네,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봤는데요. 제가 이 사건 진행하면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오늘 갖고 온 건데, 네. 저희 의뢰인께서는 남편 쪽이었고, 이제 아내와 아들 한 명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셨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와중에도 뭐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식구 잘 살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뢰인께서 지인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업무량이 많아져가지고 야근도 잦아지게 되고, 그렇게 생활이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근데 남편은 뭐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같이 살아온 아내를 믿었고, 그렇게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좀 아내의 변화가 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아내가 좀 예전부터 다이어트에 좀 집착한 편이었어요. 근데 여러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제 복용을 하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어느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내는 그 약을 의뢰인에게 비염약이라고 속였어요. 네,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지 않고 비염약이라고 하고 속였는데, 이제 이 의뢰인께서 한 수개월 후에 좀 아내가 좀 이상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방전을 보셨는데, 약의 성분은 이제 다이어트에 쓰이는 성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셨고, 장기간에 좀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제 좋게 말씀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약은 이제 그만 먹어라라고 설득을 하셨지만, 아내는 뭐 전혀 듣지 않고 거의 매월 수십만 원씩 그 약을 처방받아서 꾸준히 복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약은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약일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께서 느끼시기에 그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아내하고 무슨 뭐 소통에 좀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뭐 딴소리를 한다거나,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나 공감을 전혀 잘 못한다거나, 조금 굉장히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점점 잦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불면증 혹은 뭐 소화장애는 네.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흔치는 않는 그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다이어트 뭐 이제 저도 이 사건 진행하면서 알아봤더니, 다이어트 약의 성분에 따라서 좀 부작용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라고 의학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내가 언제부턴가 아들의 친한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번 그 집에 가면 아들이 우리 집에 가기 싫어한다, 이 친구네서 자고 싶어 한다, 놀다가 자고 가겠다라고 남편한테,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의뢰인은 또 야근을 하시다 보니 가족하고 어차피 같이 못 있어주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래 재밌게 놀고 자고 와라고 항상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전혀 뭐 한치의 의심 없이, 게다가 그 집에 엄마 아빠도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그 친구 엄마와 함께 나와서
밤에 뭐 술을 마시러 다닌다거나 나이트클럽에 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로 카드 결제 내역을 봤더니 거의 매주 한 3, 4회 정도를 새벽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그런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네. 매주 3, 4회면 굉장히 잦은 네,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말에는 뭐 의뢰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못했고 주 5일 동안에 3, 4회씩 그렇게 했던 거죠. 거의 매일 그렇게 한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예. 이거는 약간 다이어트 약이랑 상관없는 문제가 또 추가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두 개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보다는 예, 뭐 그냥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아내는 남편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아이들을 재우고 토킹바 같은 술집에도 근무를 하면서 이제 공공연하게 애들을 두고 계속 집을 나가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의뢰인은 이제 너무 이상해진 아내를 좀 타이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그랬는데 아내는 전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오히려 이제 의뢰인에게 뭐 너가 돈을 더 잘 벌어왔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냐 라면서 내가 뭐 토킹바에 다니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제 의뢰인은 이제 뭐 도저히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아내한테 이제 점점 좀 지쳐갔지만 예 그래도 뭐 가정을 놓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블랙박스에서 이제 의뢰인 그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부정행위도 저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해서 위험천만하게 집으로 오게 된 그런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클럽이고 또 토킹바에 근무를 하고 네.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까지.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고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걸까요? 사실 저희 의뢰인께서 이때도 이혼 결심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있다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아내를 좀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아내를 좀 바꿔보려고 했지 이혼을 생각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뭐 제발 좀 다이어트 약을 끊고 정상적으로 다시 살아보자라고 뭐 눈물로 호소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지만 아내는 자기는 뭐 잘못이 없다. 그 약 때문도 아니다.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그런 호소를 뭐 외면했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네, 아내가 오히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서 오히려 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또 이혼에 동의를 해서 이혼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아내는 이제 소송 중에도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태도를 보였는데 뭐 아이에게 이렇게 감정적인 연락을 계속한다든지 뭐 가족들도 다 알고 아이도 다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계속해서 그 지인들이 아이와 어울리길 꺼려하게 만든다든지 예, 그리고 재판부에 거의 매주 의뢰인을 비방하는 일기를 제출을 한다든지 조금 좀 보통의 일반적인 소송 진행 태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예, 계속 보였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놓고 나가서 의뢰인이 계속 아이를 키워온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소송 중에 양육권까지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비방이 점점 더 심해졌었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괴롭혔던 걸까요? 이게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자면은 이제 아이도 사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이제 엄마의 그 프로필 사진을 다 볼 수 있는데 아이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저희 의뢰인의 뭐 눈 부분만 파놓는다든지 예, 정말 너무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그렇죠. 근데 이게 결코 재판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거거든요. 사실 너무도 비정상적이니까. 근데 그게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런 판단조차 못할 정도로 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 상태인 건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의 학교 선생님한테 소송 중인 사실을 다 알리고 뭐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좀 괴로운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도 의뢰인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 네.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좀 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너무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양육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내가 더 이렇게 나와 아이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괜히 내가 이렇게 양육권을 주장해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걸까라는 고민까지 하셨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렇게 아직 불안정한 이 엄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근데 가사조사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의뢰인하고도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의뢰인분도 다독여 드렸던 게 아내가 지금 너무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아내는 지금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고 치료를 해줘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재판부에서도 잘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막 공격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난을 한 게 아니고 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했고 이제 가사조사관이나 재판부 역시 아내의 그런 병리적인 문제를 좀 인지를 잘 해줬던 것 같아서 예, 일단 양육권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사실 아내의 부정행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자료 반소 청구도 고려를 했었지만 예, 그냥 그렇게까지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예, 아내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고 좀 안정을 찾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예, 그런 반소는 포기하고 양육권만 주장을 해서 저희가 인정받아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럼 약간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 약에 중독이 됐을 때 네. 이제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이제 극한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도 사람이 돌변해 버렸는데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셨고 네. 그래서 사실 아내에게 그 약을 중단하고 이제 정신과적 치료를 받자라고도 당연히 말씀을 해보셨지만 아내는 이미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너무 단기간에 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수년 동안 노력했던 다이어트였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 약을 먹으니 한 뭐 1, 2개월 만에 뭐 살이 쭉쭉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셔서 포기를 안 했고 결국 치료의 그런 적절한 시기도 좀 놓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법무법인 주한 박혜준 변호사님과 함께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혼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